안녕하세요. YTN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탈모 추정 인구는 약 1,000만 명, 국민 5명 중 1명에 이르는데요.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규칙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대부분 일시적이고요. 모발 이식이 필요한 영구적인 탈모의 90%는 유전 때문입니다. 나머지 10%는 화상, 교통사고 등 영구적인 두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유전성 탈모는 모낭의 노화가 일찍 시작된 것인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파악되고 두피관리, 주사요법, 약물요법을 적절한 시기에 처치받는다면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만큼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되면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으로 개선이 불가능하고요. 현재보다 풍성한 수치를 위해서는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수술하면 영구적이고요. 구렛나루, 수염, 눈썹, 턱수염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발 이식은 유전적인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을 채취한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낭을 채취하는 것이고요. 이식된 모발은 채취된 부위의 유전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탈모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낭의 채취 방법에 따라서 후두부 두피 일부를 절개에 떼어내는 절개 모발 이식과 모낭을 하나하나씩 펀칭하여 모발을 채취하는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나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모낭이 손상 없이 안전하게 채취되어야 하고요. 안전하게 이식을 마쳐야만 이식된 모낭이 잘 생착되어서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환자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서 이에 맞춰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채취 부위 및 이식 부위, 주변의 머리카락의 굵기, 밀도, 혹은 방향까지 고려해서 수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취는 물론이고 분리와 이식 모든 단계에 있어서 기존 모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 전문의를 통해 현재 탈모 상태와 앞으로 진행될 탈모 양상을 꼼꼼히 진단받고 조언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개형, 비절개형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모수가 포함된 두피를 절개하는 절개형과 절개하지 않고 모낭을 하나씩 채취하여 이식하는 비절개형으로 나뉩니다. 절개형은 두피를 띠 형식으로 일단 절개하여 모낭 단위로 분리합니다. 그리하여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비절개형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짧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만 두피 조직을 절개 후 꿰매는 과정 때문에 통증은 좀 더 심하고 회복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 진피, 상피로 이루어진 두피의 피부 조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각 층에 최적화된 실의 굵기와 종류를 선택하고요. 각각 봉합하는 방식이 다르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특히 상피는 무흉터 봉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얇은 흉터를 목표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에 맞춰 모발 이식 진행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봉합법에 따라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의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비절개형 모발 이식인데요. 두피의 1mm로 결정되는 모발의 방향, 각도를 고려하여서 3mm 이상의 두피를 깊이 펀칭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생착률이 10%도 나오지 않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술기를 요구하는데요. 단지 모낭을 골라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흉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비절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름이 너무 작은 펀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낭이 손상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지름이 너무 큰 펀치는 채취는 쉬울 수 있지만 너무 큰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낭의 깊이와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낭 손상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모낭의 두께, 깊이 혹은 방향까지 모두 고려하여서 세밀하게 모낭을 채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채취 후 최대한 빨리 이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식할 모낭이 체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서 모낭의 손상을 줄여주고요.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모낭 역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존액에서 보관해야만 건강한 모낭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의 결과는 영구적이어야 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식 후에 수년 내 이식한 모발이 탈락되었다고 인터넷에 항의 글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채취 및 이식의 진행상에 있어서 모낭이 훼손을 입혀서 모낭의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탈모 진행 형태,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절개형, 비절개형 중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취된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의사가 직접 이식하는 샤프처럼 생긴 식목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머리칼을 꼽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의사는 이식할 부분에 구멍만 만들고 간호사분들이 이식을 하는 슬릿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히 숙련된 상태라면 이식하는 주체에 따른 생착률 등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의사가 직접 채취와 이식까지 집도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특히 모발의 사이사이에 이식하는 숫보강의 경우에는 의사의 숙련도가 절대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므로 식모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나요? 네, 모발 이식 자체에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모낭 채취 후 남는 흉터와 회복 기간 내의 통증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숙련도나 경험이 부족하면 채취나 이식 시에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요. 이식된 모발의 1년 후 생착률 혹은 5년 후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모발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 머리카락의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탈모약 복용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먹는 약인 피나스테리아이드 제제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이 대표적이고요.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먹거나 바르는 약들은 탈모를 치료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탈모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모가 진행되면 전문의와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발 이식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절개나 비절개 모두 수술 다음 날부터 머리도 감고 일상 출근할 수 있으면서 별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절개로 모발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절개 이식 후처럼 채취한 후두부 두피가 당기는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은 유전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문안이 이식한 모발이 3, 4년 후에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채취나 이식 시에서 모낭에 훼손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수술에 실패한 것입니다. 1년 후의 생착률만 따지지 마시고요. 5년 이후에 있어서의 머리카락의 생존율을 따지시는 것이 정확한 수술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이식된 모발은 영구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모발 이식은 오직 본인만의 모발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자적인 서열도 똑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이란성 쌍둥이를 포함한 가족의 모발도 이식할 수 없습니다. 모발 한 모낭이 조직이기 때문에 타인의 모발을 이식했을 경우에는 조직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길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전성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피지샘의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정 효과가 떨어져서 두피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높은 무브먼트도 많은데요. 그것은 절대로 삼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샴푸를 이용하여서 적절한 거품을 내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충분히 세정을 해주시는 것이 두피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노폐물이 쌓인 저녁 시간에 샴푸를 하시고요. 이러한 올바른 샴푸법을 통해서 두피의 가려움이나 염증을 예방하였는데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피부과 전문의 등을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참닥터영 대표원장 김주영입니다. 저는 세계 최대 모발 이식 전문 그룹인 보슬리 모발 이식 그룹의 한국 대표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베벌리 힐즈 본원에서 비절개 채취와 슬릿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선진국 수술 기법을 도입하는 등 모발 이식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울러 모재림 성형외과 대표원장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수술 경험을 쌓았고요. 선진 기술 기법을 체득해가면서 3,000건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모발 이식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채취 및 이식을 독자 개발한 방법으로 자연스러움과 고밀도의 결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에 손상 없이 이식하여 탈모 이전의 풍성함을 되돌려주는 습보강 수술을 통해 2017년 히트 브랜드 모발 이식 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닥터 의원은 모수를 속이지 않는 진실된 모발 이식 병원입니다. 수술 과정이 투명하고 수술 전후 태도가 똑같은 참닥터 의원에서 만족도 높은 탈모 치료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리 탈모는 초기 발견 시 약물 복용으로 탈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탈모를 멈추거나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피가 비쳐 보일 때 개선을 위해서는 모발 이식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참닥터 요만의 독자적인 수술 방법인 퍼펙트 비절기의 경우엔 최소 모낭으로 최대 모발 채취를 가능하게 하여 평균 모낭당 모발 채취 개수가 기존 2.0이었습니다만 최대 3.1까지 끌어올리면서 안전한 채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라운드 식모 기술력을 통해 기존 모 손상 없는 모발 이식을 완성해드리고 있는데요. 참닥터 요원의 서라운드 식모법은 기존 모의 방향, 각도, 깊이까지 조절하여서 그 사이사이에 정확하게 이식하여 정수리 탈모 부위에 습보강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심지어 탈모가 없이 선천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환자들에게까지도 풍성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번 이식으로 모낭의 영구적인 생산 및 생존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모발 굵기, 밀도, 깊이 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 클리닉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탈모는 빠지기 이전에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모발이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머리숱이 줄어드는 등 탈모 초기 증상이 발견된다면 발빠르게 전문기관을 찾아가 탈모 유형을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